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그 다음 페이지 요 문제인가? 예.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 있다. 이 직선과 포물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미확정인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얘는 좀 정확하게 그림 그려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된 그래프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자. y는 x의 x-1이네요. 자, 절편이 몇과 몇이다? 0과 1이다. 5, 0, 1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 있대요. 얘는 뭐가 되겠어? y는 m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도형의 넓이가 몇이다? 3분의 4이다예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공식으로 풀 수 있지. 근데 공식으로 풀 때 핵심은 뭐야? 알파와 베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알파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 만나지? 이 녀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도 확인을 할 때 항상 위식 빼기 아래식으로 작업을 할 거야. 나중에 써놓을 거기 때문에 mx는 누구랑 같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랑 같은데 이렇게 넘겨서 위식 빼기 아래식의 구조로 문제를 풀어주겠다. 꼭 저렇게 넘겨야 돼요? 이 식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려고? 인테그럴 속에 넣으려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분해 해줘야지.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데? 우선 은영이를 만든 후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맞아요. 그래서 넘기는 겁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x는 0 나오네요. 자, 공통인수 마이너스 x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나와서 x의 값은 0이 나오거나 혹은 m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아, 여기가 m 플러스 1이구나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게임은 끝났지.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m 플러스 1까지. 요식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에 dx를 구했더니 얘가 몇이 되더라? 3분의 4가 되더라요. 이렇게 적분에 맞바로 이 식을 넣으려면 항상 위식 빼기 아래식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얘는 0 넣으면 0, m 플러스 1 넣으면 0 공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이너스 6분의 a 몇입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아예 플러스 1 써줄게. 그리고 위식 빼기 아래식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얘가 3분의 4입니다. m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뭐라고 써줄 수 있다? 2의 세제곱. 결국 m 플러스 1이 2가 되네요. m은 몇 나온다? 1이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m이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그래서 답 내줍니다. y는 x. 이창이 이거 말고 있어? 쌤, 아까 네. 제가 거야? 제곱으로 풀었다 그랬잖아요. 네. 원칙 이렇게 풀면 뭐 옳지 않은 방법인 건 맞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항상 맞는 건가요 혹시? 혹시 여쭤보고 옳지 않는데 항상 맞는 거게 그 넓이를 구할 때는요 x, y라는 문자를 다 바꿔놓고 풀어도 항상 맞아요. 네. 대신 위식 빼기 아래식은 항상 생각해야 돼. 그게 바뀌면 답이 반대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걸 생각하고 푼 거예요. 네. 자, 됐나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야, 조용. 자, 선생님 얘기했다. 민성이 걸린 거야 지금? 네, 때렸잖아요. 때린 거야? 아니 지금 이제 가야 돼요. 지금 돼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모함이에요 이거. 여기서 엄청 아팠지. 선생님 볼 땐 이렇게 보였어. 선생님 이번에서 지금 가야 돼요. 이거 어머 묶었어. 묶었어. 어머. 자, 민성아. 가자. 자. 예. 자, 5분. 지금 24분입니다. 29분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과 S2의 넓이가 같으면 개념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인테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는 0이 나와 라고 이렇게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상황 한번 볼게요. 예시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몇 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까? 3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딱 보니까 절편형의 식이지. x절편 쫙 불러볼까? 시작! 0, 1, 0, 1, A 나오고 있습니다. 민석이 의자 놓고 앉아. 그래서 이 녀석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0, 1, A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래?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 여기에 있는 요 넓이와 여기에 있는 요 넓이가 같도록 A 값을 정하래요. 자, 여기에 있는 넓이와 여기에 있는 넓이가 같아?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0에서 A까지 적분을 했더니 그 적분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 양수 S 빼기 F 0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냥 빠르게 풀고 갑시다.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내가 여기에 식을 써줄 건데 인테그럴은 덜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하므로 얘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전개해서 넣을 거예요. 전개식 불러보자.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제곱 그리고 x항은 플러스 ax 그리고 상수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괄호가 나와야겠네요. 자, 그리고 dx 되겠습니다. 얘가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푼다. 식 불러. 시작!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의 제곱은 a 0은 0. 선생님. 네. 어허. 됐나요? 예, 그래서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요거 이렇게 하면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되겠죠?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넘겨버리면 a의 세제곱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우선 몸짓합니까? 나 분수 되게 싫어하는데 양변에 12 곱해줍니다. 3a의 4제곱 자, 여기에 4 곱해주면 마이너스 4a의 4제곱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플러스 6a의 세제곱은 0이 나와서 결국 이 식은요 마이너스 a의 4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2a의 세제곱은 0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공통일수 통분은 좋은 거죠? A는 마이너스 2. 네, 통분이 아니고 6을 곱해주고 아,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묶으면 a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 나오는데 자, 지금요 a가 잘못했나요? 아니 저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세제곱이구나. 예. 아, A 1. 자, 1. A. 선생님 또 잘못했나? 아니 바로 바로 안에 바꿔야 돼요. 돼요. 요거? 네. 오, 예,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보자. a가 1보다 크다는 건 a가 기본적으로 무슨 수라는 얘기야? 이거 마이너스 2. 실. 그래? 그래, 다시 마음 교고. 여기 마이너스. 미안해. 마음이 급해서. 예. 자, 됐죠? 자, a가 1보다 크다는 건 a가 무슨 수란 얘기야? 실수라는 얘기예요. 실수.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는 0과 혹은 a는 2가 있네요. 그런데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a는 2다.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부러워. 네. 나의 목표가 오늘 이 수업을 다 끝내는 건데 선생님이 시간이 살짝 빠듯한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너무 배고파요. 물 좀만 줘도 될까요? 네. 저 화장실 다녀야 될까요? 네? 다녀오시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요. 예, 요 파트의 마지막 개념 배우고요.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개념은 뭐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역함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야 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나올 때 바로 이런 식으로 fx가 이런 함수인데 얘의 역함수가 gx야.
요런 함수가 나올 때는요. 항상 우리는 y는 fx, y는 gx가 서로 무슨 관계다? 1대1.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옆으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한 그림을 그려 푸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 푼다. 대칭성을 이용한 그림을 그려 푼다. 요게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엔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요. 문제 자체가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냐면요. 우선 요 앞부분만 숫자 더하기 2 하기 전에 앞부분씩만 봅니다. 얘 뭐야? x의 세제곱 기함수구나. 원점 대칭인 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석하셔야 됩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원점 대칭인 함수여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함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기울기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지 계속 증가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실은 계속 증가해. 근데 얘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f-x를 구해봅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1. 얘 뭐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데 2를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만 나온다예요. 즉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그래프 보지도 않고 3참수니까 슉슉슉 막 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 녀석을 이용해서 얘는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기함수이므로 이만큼 올렸으니까 요만큼 이만큼 올린 상태에서 요렇게 생긴 대칭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 얘가 기울기가 바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잖아. 그렇죠. 예, 원래는 이거야. 원점 대칭 기함수니까 이런 그래프였어야 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올려서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진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나왔어요. 여기다 대고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한다? 역함수는요. 역함수 gx 이러면은 그렇구나. 역함수 gx는 y는 x 대칭이니까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샤바샤바 하는 게 아니라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되겠다. 자, 여기를 선생님이 2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쌤, 저 제일 처음에 먼저 그림 이상하다. 네. 제일 처음에 그린 그래프가 네. y는 fx의 그래프예요. 식이 주어졌죠? 네, 그 위- gx의 그래프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림만 그려두는 거예요. 절편이 2가 아니라 1이 아닌 거구나. 여기 2. 아, 예. 원점에서 이만큼. 다르구나. 예.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주식이 아니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뭘 구하래요?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 dx 구하래요. 자, 그러면 f의 0은 몇입니까? x 자리에 00 대입하면 몇 나와요? 2 나오죠. 자, f의 1은 몇 나옵니까? 4 나오죠. 오, 그렇구나. 얘는 0에서 1까지인데 여기 1, 요 1,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죄송해요. 1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녀석이 몇이 된다? 4.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은 0에서 1까지 4가 되는 요 노란색 면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번에는요. 잠깐만요. 왜 두뇌 맨날 줘봐. 나 처음에 못 줬어. 하나도 모르겠어. 입장 잡지마. 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딜 몰라 창현아? 아니 일단 들어볼게요. 야, 왜 그래? 일단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인테그럴 2에서 4까지다. 근데 와닿는 게 있죠. 2에서 4까지면 여기에서 2에서 4니까 지금 그림이 요만큼이란 얘기는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2에서 4가 요만큼이 올 거고요. 바로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요 면적과 요 면적은 서로 대칭 형태의 그래프니까 넓이가 같다 다르다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그림이 좀 미안해. 그림이 좀 안 이뻐. 조금 그림 비슷하게 잘 그려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떼서 여기에 붙여버리는 거야. 4네 4. 따로따로 적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여서 이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면 1, 세로의 길이면 4. 그러므로 넓이는 4.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 그리셔가지고요. 떼서 붙이는 방식으로 푸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림을 그려 푼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워도 될까? 창현이 이해 안 가는 부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네. 장구라 또. 장구 키우.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과지물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요 어떤 수학적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fx는 이라고 주어졌어. 딱 보는 순간 원점 대칭이다. 얘는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데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고 역함수 gx라고 나왔는데 얘는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지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이와 같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 g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리기 위해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중심으로요. g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쭉 가서 여기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가서 왜 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너무 많이 봐. 진짜 무게 적어. 45도 경사. 뭐 이런 식의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문제 속에 그래프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네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쟤는 직선으로서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해석해보자. 자 무엇의 모임인데? XY. 점들의 모임인데 이 집합은 점들의 모임인데 어떤 점이래요? fx보다는 크고 gx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래요. 자 fx는 노란색, gx는 빨간색,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요만큼의 모임이 되겠죠. 맞습니까? 노란색보단 크고 빨간색보단 작은 요 범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또 점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보이는 요 파란색 직선보다 큰 쪽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공통 부분을 구하시오. 교집합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공통 범위 구했더니 요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요. 와우 대칭이네 라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때? 넓이 구하기 되게 불편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나눠버릴 거냐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의 넓이를 A, 얘의 넓이는 BB 똑같아 라고 구할 거야.
A는 내가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나옵니다. 자, 이제 나는 B의 넓이를 구해야 돼. 적분을 이용해서. 자, B의 넓이를 구할 때 요 B1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 B2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 B1 B2지. B1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만큼 해가지고 또 이거 빼줄 거야? 아니잖아. 하지만 반면에 B2는 위씩 빼기 아래씩. 맞습니까? 그래서 B2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지금부터 영역의 넓이 구해보자. 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했어요. 자, 그리고 2배의 인테그럴 어디에서? 0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 점의 x좌표가 필요하지? 그러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할 때는 예, 요 복잡한 식 두 개를 이용하지 않고요. 원래 주어진 식과 y는 x의 교점을 구합니다. 왜? 얘는 항상이 위치하니까. 그래, 나는 저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주어진 식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과 y는 x라는 간단한 직선을 이용할 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x자리에 몇 대입하면 돼? 2.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 2 대입합니다. 1, 2, 2, 4, 3, 6, 0. 결국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왔는데 얘는 항상 무슨 수? 양수밖에 안 나와요. 즉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만 0이 될 수 있으니까 x좌표 뭐 나옵니까? 2 나옵니다. 아, 좋았어. 0에서 2까지. 위식 뭐야? 위식. 내가 지금 요식 구할 거야. 위식 예, x. 그리고 마이너스 아래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가 예, 아 가로 푼 거야. 잘했어, 가로 푼 거야. 그래서 얘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 내보세요 이제. 산수니까. 너 기함수 우함수랑 상관없는 거죠? 기함수 우함수는 마이너스 a에서 a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써먹으시면 안 돼요. 저번 아까랑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헷갈렸어요. 42 아니에요. 이창과 빼기서 60 22 60이에요? 나 식 잘못 줬어. 아니, 너 왜 다 틀리냐? 아나 이창 거에서 동물의 기대도 돼요. 빨리 구해봐. 38 38. 와우 지라 모르 이거 왜 틀려? 선생님 다 해줬는데. 예, 당혹스럽네. 역시 예. 아 나 이거 안 되는 줄 자, 알았어요. 18 더하기 2배의 인테그럴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6x의 2영 되네요. 그래서 18 플러스 2에 2 대입합니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 2 대입합니다. 12 이렇게 나와서 여기 몇 나오니까 10 나와요. 결국 답은 38. 야, 계산해줬는데 답이 안 나오면 슬프지.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조금 못 나가겠고 예야. 슬프다. 되셨으니까 예. 예. 선생님 저 사람 잡지만 돼요. 네.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오 뭐야? 아니야 이해해. 2001 선생님도 가끔 발음이 꼬여. 딱 2초만 해주세요. 네. 2, 1 완벽해. 됐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다음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위치의 변화량, 움직임, 거리라는 잠깐만요. 이거 오늘 다 나가요? 아니, 못 나가요. 자, 너무 위치의 변화량, 움직임, 거리라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이런 개념을 배웠습니다. 위치라는 개념과 속도라는 개념과 가속도라는 개념을 배웠죠.
미분.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옛날에는 미분 입장에서 배웠다면 요번에는 적분 입장에서 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 나와 있네.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우선 얘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자, 밑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점이요. 이렇게 5만큼 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3만큼 되돌아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위치가 이만큼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움직인 거리는 8이 됩니다. 이것이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의 차이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구하는 거야. 내가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개념이냐면 맨 처음 출발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맨 처음 무슨 위치가 있겠다? 출발 위치가 있을 거예요. 위치라고 쓰신 것 같은데. 아닌가? 위치. 다시 쓸까? 위치라고 읽었어요. 미안해. 선생님 글씨 잘 써줄게. 예. 자, 위치. 됐죠? 자, 위치는요. 맨 처음에 이 녀석이, 요 녀석이 출발하는 시작 위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 시작 위치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시작하는 위치 자체가 10이라는 점이었어.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 요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맨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내가 원하는 10이라는 위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자, 요 녀석을 우리는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무슨 개념인지. 그러면 지금부터 요 개념 보도록 하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가 x0이다요. 그래서 나는 시각 t가 a일 때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잡을 거야. 이때 시각 t가 됐을 때 점피의 위치 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맨 처음 출발 위치인 x0에다가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뭐냐면요. 속도를 적분한 녀석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인테그럴 a에서부터 시작해서 t초가 될 때까지의 속도 vt 그리고 여기에 dt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바로 뭐야? 결론 다시. 결론! 위치의 변화량 a에서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vt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요. 그러면 다시 비슷한 용어 a에서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vt에다 절대값을 붙여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용어를 조금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용어 중에서 요거랑 좀 비교를 할게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의 옛날에 미분에서 배웠던 건요. 변화량이 아니고요. 변화율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요 점피의 위치의 변화율을 위치를 어떻게 한다? 위치를 미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율이 결국 위치의 미분 값, 즉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속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속도 vt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 항상 봐야 돼. 아,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 녀석이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죠. 바로 시각이 고시각이 되던 t라는 시각이 되던 그 순간의 변화율이 미분과 관련이 돼 있다면 얘는 어때? A에서 B까지 어때? 쌓고 있는 거예요. 적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 야, 쌓았는데 얼마나 많이 변화했어?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율 들어가면 미분하고 변화량이다 라는 이 표현은 율과는 달리 적분을 해줘야 된다 라고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율은 뭐라고? 미분. 변화량은 뭐라고? 미분 적분. 적분. 뭐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맞추신 것 같습니다. 맞췄나봐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원점을 출발한 후 t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가 v는 4-t의 제곱미터 per sec라고 한다. 출발한 후 1초, 2초, 3초가 지났을 때의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위치는 어떻게 구하는